제발 움직여. 당장 작동하라고. 우리 엄마 살려야 한단 말이야. 모두가 퇴근한 새벽 2시, 산더미 같은 문서를 복사하다 기계마저 고장나자 저는 절망감에 오열했습니다. 어떻게든 억지로 고쳐보려 복사기 뒷판을 뜯어낸 순간 제 손끝에 낯선 감촉이 닿았습니다. 설계도에는 있을 리 없는 벽면에 교묘하게 심어진 기묘한 붉은 버튼이었습니다. 홀린 듯 그 버튼을 꾹 누르는 순간 쿠구구궁 위잉,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바닥이 쿵쿵 진동하더니 성인 5명 크기의 거대한 복사기가 벽면과 맞물려 통째로 스르륵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묵은 먼지가 쏟아져 내린 틈새 너머로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푸른빛의 거대한 비밀 공간이 경이롭게 입을 벌렸습니다. 매일 복사기 앞에서 멸시받던 중졸 신입사원이 버튼 한 번으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장악하게 된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낡고 칙칙한 요양병원 다인실에는 소독약 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규칙적이고 건조한 산소호흡기 기계음만 일정한 간격으로 병실 안을 울려 퍼지죠. 김철수는 침대 곁에 간이 의자를 놓고 앉아 있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아 핏줄이 다 비치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에는 수없이 찔러댄 주사바늘 자국이 시퍼렇게 얼룩져 있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김철수가 어머니의 차가운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출근할 시간이에요. 밥 잘 챙겨 먹고 간호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꼭 좋은 병실로 옮겨드릴 테니까 엄마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는 미동조차 없이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습니다. 김철수는 침대 머리맡 작은 탁자 위에 수북하게 쌓인 밀린 병원비 명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인쇄된 미납 독촉장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금액을 확인한 김철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파르르 떨렸죠. 김철수는 명세서를 반으로 꼬깃꼬깃 접어 낡은 점퍼 주머니 깊숙한 곳에 거칠게 우겨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어준 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병원 문을 나서는 김철수의 어깨가 한없이 처져 보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대기업 본사 사옥 1층 로비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고 반짝이는 사원증을 목에 건 정규직 사원들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들 사이에서 색이 바랜 낡은 점퍼 차림의 굽이 다른 운동화를 신은 김철수는 유독 작고 초라해 보이죠. 하청업체 소속 계약직이라는 서글픈 꼬리표가 보이지 않는 목줄처럼 김철수의 목을 조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은근한 무시와 시선을 견디며 김철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사무실 한가운데가 시끌벅적하고 어수선합니다. 문서 보관실 앞에 있는 대형 파쇄기 주변으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이 대리가 고장난 파쇄기를 발로 툭툭 차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이 비싼 기계가 왜 또 말썽이야. IT 부서 직원들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그냥 가버리면 우리는 이 많은 서류를 어쩌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오전까지 파쇄해야 할 기밀 문서가 산더미인데 정말 미치겠네. 주변에서 묵묵히 쓰레기통을 비우며 청소하던 김철수가 조용히 다가가 파쇄기 내부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철수는 허리춤에 찬 공구함에서 낡은 드라이버를 꺼내 들고 복잡하게 엉킨 톱니바퀴 쪽으로 주저없이 손을 뻗었죠.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정규직 직원들이 미심쩍은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김철수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기계의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만큼은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단 3분 만에 핵심 부품을 분해하고 위치를 바로잡아 다시 조립하자 멈춰있던 파쇄기가 경쾌한 모터 소리를 내며 완벽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리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뼉을 치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와, 김철수 씨 손은 진짜 마법이라니까요. 기계 만지는 솜씨가 완전 전문가를 뛰어넘는 천재 수준이에요. 어떻게 IT 직원들도 못 고친 걸 이렇게 순식간에 고쳐요? 김철수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인사팀 박 대리가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김철수를 불렀습니다. 김철수 씨, 거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리 와서 연장 계약서에 도장이나 찍어요. 김철수는 서둘러 굽신거리며 박 대리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대리가 책상 위에 던지듯 내민 계약서에는 지난번 계약보다 턱없이 삭감되어 최저 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굴욕적인 금액이 적혀 있었죠. 김철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박 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지난번 계약보다 시급이 훨씬 더 깎인 것 같은데요. 물가도 오르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서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박 대리가 콧방귀를 크게 뀌며 모욕적인 말을 비아냥거리듯 쏟아냈습니다. 중졸 학력으로 대기업 본사 사무실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어디서 반찬 투정이에요. 불만 있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든가요. 널린 게 하청업체 일용직인데 이렇게 구제해서 계약 연장해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할 판에 말이 많네요. 김철수는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지만 이내 핏기가 가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당장 어머니의 병원비 단돈 10,000원이 아쉬운 김철수에게는 자존심을 세우고 화를 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김철수는 치욕을 삼키며 묵묵히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지훈 과장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출근했습니다. 최지훈 과장은 명문대 출신이라는 엘리트 의식과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는 오만한 사내였습니다. 최지훈 과장의 매섭고 차가운 눈초리가 정규직들 틈에 서 있는 김철수를 향해 꽂혔습니다. 아침부터 하청업체 찌끄레기가 정규직들 사이에서 알짱거리고 있어. 물 흐려지게 진짜 기분 나쁘네. 최지훈 과장은 자신의 자리에 쌓여있던 두꺼운 서류 상자 3개를 들고 와 김철수의 발 앞에 무자비하게 쏟아버렸습니다. 수천 장의 해묵은 과거 영수증 더미가 먼지를 일으키며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죠. 최지훈 과장이 구두코로 영수증을 툭툭 치켜들며 고압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이거 바닥에 다 깔아놓고 연도별로, 월별로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분류해. 복사기에 먼지 끼니까 손으로 영수증 하나하나 다 털어서 묶고 클립으로 고정시켜놔.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명백한 괴롭힘이자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김철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에 숨이 막혔지만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철수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기계와 다름없는 빠르고 정교한 손놀림으로 산더미 같은 문서를 오차없이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의 거대한 복사기를 동시에 조작하며 복사와 스캔을 쉼없이 진행하는 김철수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죠.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직원들은 삼삼오오 화려한 옷차림으로 고급 레스토랑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둡고 서늘한 비상구 계단, 김철수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홀로 쪼그려 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퍽퍽한 삼각김밥을 베어 물었습니다. 목이 턱턱 메었지만 억지로 밥알을 씹어 삼키며 거미줄처럼 금이 간 낡은 스마트폰 화면을 켰죠. 화면에는 어머니의 다음 달 예상 치료비와 자신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들이는 빠듯한 월급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숫자를 번갈아 보며 턱없이 부족한 마이너스 금액을 확인한 김철수는 무릎에 고개를 묻고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는 최지훈 과장의 쾌적한 개인 사무실입니다. 최지훈 과장은 블라인드를 치고 문을 굳게 닫은 뒤 불법 대포폰을 꺼내 악덕 하청업체 김 사장에게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 나 최 과장이야. 내가 지시한 대로 페이퍼 컴퍼니 쪽으로 결제 대금 조작하는 건 다 처리했지? 이번에 회사 자금 빼돌리는 거 본사 감사팀에 걸리면 우리 둘 다 철창행이야.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가짜 장부 확실하게 세탁해놔. 이번 횡령 금액이 수십억 단위니까 절대 흔적 남기면 안 돼. 전화를 끊고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댄 최지훈 과장의 얼굴에는 돈에 대한 탐욕스러운 악마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덧 창밖이 어둑어둑해지고 직원들의 퇴근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이 하나둘 가방을 챙기고 화장을 고칠 때 최지훈 과장이 커피 찌꺼기가 잔뜩 묻어 심하게 훼손된 낡은 장부 더미를 수레에 싣고 나타났습니다. 최지훈 과장이 10년치 폐기용 장부들을 김철수의 비좁은 책상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던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횡령의 증거를 하청 직원인 김철수의 손을 거치게 하여 완전히 희석시키려는 악랄하고 교묘한 수작이었죠. 김철수, 너 오늘 퇴근할 생각 꿈도 꾸지 마. 이거 10년치 폐기 장부인데 내일 아침 내가 출근하기 전까지 전부 스캔하고 새 표지 씌워서 완벽하게 제보내놔. 김철수가 핏발선 눈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듯 거대한 장부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혼자서 밤을 꼬박 새워도 다 못할 엄청난 분량입니다. 게다가 문서가 물에 젖어 다 들러붙어서 기계에 넣으면 다 찢어지고 고장 날 겁니다. 최지훈 과장이 김철수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가 가슴팍을 거칠게 찌르며 소리쳤습니다. 중졸 주제에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기계에 못 넣으면 밤새워서 내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다 베껴 쓰기라도 해. 돈 받고 일하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불만이 왜 이렇게 많아. 하기 싫으면 당장 사원증 반납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영원히 회사에서 꺼져버려. 최지훈 과장이 매몰차게 욕설을 뱉고 돌아서는 순간 김철수의 낡은 스마트폰이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요양병원 원무과장의 직통 번호가 떠오르자 김철수는 불길한 예감에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철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원무과장에 상기되고 다급한 목소리가 폭포수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김철수 씨,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심장 질환을 부작용 없이 완치할 수 있는 해외 유명 의료진의 특수 수술 일정이 내일 아침 첫 타임으로 급하게 잡혔습니다. 원래 예약했던 환자가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1순위 대기자인 어머니께 바로 순서가 넘어온 거예요. 김철수의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며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심하게 떨렸죠. 정말입니까? 우리 엄마 이제 안 아프고 살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이어지는 원무과장의 차가운 현실적인 말은 김철수를 깊고 컴컴한 절망의 늪으로 무자비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특수 수술은 의료보험 적용이 전혀 안 돼서 5천만 원의 막대한 수술 보증금을 내일 새벽 6시까지 원무가 계좌로 전액 입금하셔야 합니다. 그 시간까지 입금 확인이 안 되면 병원 규칙상 수술 기회는 다음 대기자에게 영구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철수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얀 도화지처럼 새하얗게 변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밑바닥에서 일해도 만져본 적 없는 거액 5천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내일 새벽 6시까지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 조건은 사실상 가난한 모자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사무실의 정규직 직원들은 이미 눈치를 보며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최지훈 과장이 여유롭게 콧노래를 부르며 고급스러운 겉옷을 챙겨 입고 퇴근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철수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도 굴욕도 체면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처절하고 짐승 같은 본능 하나만이 머릿속을 지배했죠. 김철수는 눈동자에 핏발을 세우고 미친 듯이 복도를 향해 전력 질주하여 퇴근 채비를 하던 최지훈 과장의 앞을 온몸으로 쾅 부딪히며 가로막았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사치라는 듯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았죠. 양손으로 최지훈 과장의 바지가랑이를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았습니다. 김철수가 핏발선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피를 토하듯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과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최지훈 과장은 바지가랑이를 붙잡힌 것이 불쾌한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다리를 거칠게 털어냈습니다. 허허, 이 사람이 왜 이래? 더러운 손으로 내 바지 잡지 마. 비싼 옷 다 구겨지잖아. 당장 비켜. 김철수는 바닥에 엎드려 최지훈 과장의 구두코를 붙잡고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당장 내일 아침에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 보증금 5천만 원을 내일 새벽 6시까지 입금하지 못하면 우리 엄마는 이대로 돌아가십니다. 사내 복지제도에 있는 임직원 긴급 의료비 대출 결제를 제발 오늘 밤에 처리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 과장님 개가 되어서라도 그 은혜는 뼈가 부서지도록 갚겠습니다. 제발 사람 목숨 하나만 살려주십시오. 최지훈 과장이 코웃음을 치며 김철수의 머리를 발끝으로 툭툭 밀어냈습니다. 내 엄마 죽고 사는 걸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병원 가서 의사한테 매달리든가. 그리고 하청업체 계약직 주제에 무슨 임직원 대출을 바라는 거야. 회사 규정 모르는 거 아니지. 너희 같은 일용직들은 복지 혜택 대상자가 아니야. 당장 손 치워. 매몰찬 거절에 김철수는 이마를 대리석 바닥에 쾅쾅 찌으며 더욱 애타게 매달렸습니다. 과장님 직권으로 보증인 세우면 계약직도 대출 예외 승인이 가능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엎드려 빌겠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목숨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과장님이 시키는 일은 뭐든 다 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당장 여기서 죽겠습니다. 제발 대출 도장 한 번만 찍어주십시오.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는 김철수를 내려다보던 최지훈 과장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마침 자신이 저지른 중대한 횡령 증거를 덮을 희생양을 찾고 있던 찰나였죠.
최지훈 과장의 입가에 악마 같은 비열한 미소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최지훈 과장이 쪼그려 앉아 김철수의 어깨를 툭툭 치며 달콤하고 잔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다고 했지.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했고. 그래, 내 사정이 정딱하다면 내가 특별히 힘을 써줄 수도 있어. 예외 승인까지건 내가 책임지고 결제 올려주면 그만이지. 김철수가 고개를 번쩍 들며 희망에 찬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당장 하겠습니다. 최지훈 과장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거만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회사 지하 창고에 가면 20년 동안 방치된 수기 기밀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거야. 그걸 오늘 밤 안으로 전부 스캔해서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제보내놔. 그럼 내 직권으로 내일 새벽 첫 업무로 의료비 대출 전액 승인해서 병원비 낼 수 있게 해줄게. 김철수의 눈빛이 흔들리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엄청난 양을 오늘 밤 안에 전부 다 말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닌데요. 최지훈 과장이 차갑게 돌아서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왜 못하겠어? 그럼 관둬. 나는 분명히 널 구제해줄 기회를 줬다.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완벽하게 제본된 장부들이 없으면 대출은 국물도 없는 줄 알아. 내 엄마가 수술을 받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싫으면 말고. 나도 퇴근해야 하니까 지금 당장 결정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싶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최지훈 과장의 제안은 어머니의 목숨을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자 피할 수 없는 족쇄였습니다. 김철수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벌개진 눈으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뼈를 깎아서라도 그 장부들 전부 완벽하게 처리해 놓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꼭 대출 승인 부탁드립니다. 사실 최지훈 과장의 말은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장부들 속에는 최지훈 과장이 과거에 유령회사로 돈을 빼돌렸던 수기 장부의 핵심 단서들이 숨겨져 있었죠. 김철수의 절박함을 이용해 증거들을 파기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횡령 책임을 뒤집어 씌울 악랄한 속셈이었습니다. 애초에 하청 직원에게 대출을 승인해 줄 마음 따위는 추호도 없었죠. 상황을 지켜보던 부서 동료 이 대리가 눈치를 살피며 김철수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김철수 씨, 진짜 저걸 다 하려고요. 과장님, 저거 100% 거짓말이에요. 계약직한테 무슨 5천만 원을 대출해줘요. 그냥 본인 업무 실수 덮고 부려먹으려는 수작이니까 당장 집에 가요. 김철수가 씁쓸하게 웃으며 이 대리의 손을 살며시 밀어냈습니다. 이 대리님,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저 거짓말이라도 믿어야 할 만큼 절박합니다. 우리 엄마 살릴 방법이 저것밖에 없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퇴근하십시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끝내야 합니다. 다른 정규직 직원들은 최지훈 과장의 악랄함에 치를 떨면서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퇴근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텅 빈 거대한 사무실에는 김철수 홀로 남겨졌습니다. 잠시 후 김철수는 지하 창고에서 사람 키보다 훨씬 높게 쌓인 거대한 서류 더미를 수레에 싣고 올라왔습니다. 낡은 점퍼를 벗어 던진 김철수의 눈빛은 처절한 도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조금만 버텨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술비 꼭 보낼 테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김철수는 기계처럼 빠르고 정교한 동작으로 세 대의 공업용 복사기를 동시에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더 높여야 해. 양면 복사 돌리고 스캔 묶음 설정하고. 제발 기계야, 버텨줘. 내일 새벽 전까지 무조건 다 끝내야 해. 사무실에는 복사기가 돌아가는 윙윙거리는 기계음과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만 쉴 새 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극도의 체력 고갈이 김철수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빠르게 종이를 넘기던 손끝은 날카로운 종이면에 수없이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죠. 김철수가 피 묻은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 눈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어지러워. 손가락에 피가 계속 나잖아. 안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장부에 피 묻으면 다시 복사해야 해. 밴드 감을 시간도 없어. 정신 차려, 김철수. 엄마가 병원에서 나만 기다리고 있어. 시야가 점차 흐려지고 어지럼증이 덮쳤지만 김철수는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끔찍한 고통을 씹어 삼켰습니다. 어느덧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시간은 새벽 1시를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산더미 같은 서류는 아직도 절반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김철수가 시계를 확인하며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새벽 1시잖아.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안 돼. 시간이 부족해. 이 속도라면 내일 아침까지 절대 못 끝내. 구석에 있는 저 큰 기계를 써야겠어. 제발 켜져라, 제발. 김철수는 사무실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방치되어 있던 구형 초대형 복사기를 끙끙거리며 끌어왔습니다. 억지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스캔 장치를 열어 미친 듯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쑤셔 넣기 시작했죠. 제발, 제발 조금만 버텨줘. 이것만 다 하면 우리 엄마 살릴 수 있어. 부탁이야. 제발 멈추지 말고 돌아가줘. 하지만 김철수의 광기 어린 작업 속도와 무리한 과부하를 낡은 대형 공업용 복사기는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기계 내부에서 기괴한 파열음이 쾅쾅 터져 나왔습니다. 매캐한 검은 연기를 훅 뿜어내더니 조작 패널에 붉은 에러 코드를 사납게 전멸하며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타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기계의 웅장한 모터 소리가 차갑게 식어버렸죠. 수술비 마련을 위한 마지막 희망인 기계마저 고장나자 김철수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을 양주먹으로 미친 듯이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 안 돼. 제발 지금 고장나면 어떡하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 제발 움직여. 당장 움직이라고. 우리 엄마 내일 수술 받아야 한단 말이야. 피눈물을 쏟아내며 절망하던 김철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고치면 돼. 내가 직접 고치면 돼. 메인보드가 타버렸어도 선을 다시 연결하면 살릴 수 있어. 공구함이 어디 있지? 그래, 뒷판을 열어보자. 바닥에 흩어진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낸 김철수는 책상 밑에서 녹슨 공구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드라이버를 손에 꽉 쥐고 거대한 복사기 뒤편에 비좁고 어두운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김철수는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서 입에 꽉 물고 기계의 철제 뒷판을 능숙하게 분해해 나갔습니다. 모터 쪽 합선인가? 아니면 메인보드 퓨즈가 나간 건가? 선이 왜 이렇게 엉켜 있어? 가느다란 불빛의 의지에 복잡하게 엉킨 내부 배선을 살피던 김철수의 두 눈이 서서히 커졌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스마트폰을 빼내 손에 쥐고 좁은 틈새를 더 깊숙이 비추며 혼잣말을 내뱉었죠. 잠깐, 이건 뭐지?
일반 복사기 구조가 아니잖아. 복사기에 광 케이블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전선 굵기도 말이 안 되잖아. 벽면 콘크리트 안쪽으로 통째로 연결되어 있어. 이건 단순한 복사기가 아니야.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복사기 구조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장치들이 기계 안쪽에서 건물의 심장부로 뻗어 있었습니다. 기계의 구조 자체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김철수의 눈앞에서 서서히 그 서늘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바늘은 어느덧 고요한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죠. 김철수는 손등에 묻은 핏자국을 대충 바지에 문질러 닦으며 멈춰버린 거대한 공업용 복사기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녹슨 공구함에서 십자 드라이버를 꺼내든 김철수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쓸어내리며 중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어. 이대로 포기하면 우리 엄마는 내일 수술도 못 받고 돌아가시게 돼. 최지훈 과장이 시킨 대로 아침까지 무조건 제본을 끝내야 해. 메인보드가 타버렸어도 선을 우회해서 연결하면 억지로라도 돌릴 수 있을 거야. 일단 기계 뒤쪽 철판부터 열어보자. 김철수는 기계의 구조를 본능적으로 꿰뚫어보는 천재적인 감각을 발휘하여 복잡하게 조립된 두꺼운 철제 뒷판을 단숨에 뜯어냈습니다. 하지만 철판이 떨어져 나가고 드러난 기계 내부의 모습은 김철수의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냈죠. 김철수가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기계 안쪽을 플래시로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종이를 인쇄하는 복사기 안에 왜 굵은 통신선 다발이 이렇게 빽빽하게 엉켜 있는 거지? 전력 공급선도 일반 사무실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굵은 크기잖아. 게다가 기계 부품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벽면 안쪽으로 통째로 박혀 있어. 이건 복사기 부품이 절대 아니야. 김철수는 깊숙한 곳에 걸린 종이 뭉치를 빼내고 선들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팔을 어깨까지 기계 안으로 쑥 집어넣었습니다. 기름때와 먼지가 잔뜩 묻은 좁은 틈새를 더듬거리던 김철수의 손끝에 차갑고 매끄러운 이질적인 장치가 덜컥 만져졌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플래시 불빛을 손끝으로 향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기계 조종판 뒤쪽이 아니라 건물 벽면 자체에 교묘하게 스위치 같은 게 심어져 있어. 먼지가 까맣게 앉아서 잘 안 보이지만 분명히 붉은색으로 된 둥근 버튼이야. 설계도나 일반적인 복사기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장치인데 이 굵은 선들이 전부 이 버튼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잖아. 알 수 없는 강렬한 직감과 호기심이 김철수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밑바닥까지 추락한 비참한 현실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알 수 없는 충동이 붉은 버튼을 향해 김철수를 강하게 이끌었죠. 김철수가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왠지 이걸 누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야. 무조건 이 기계 전원을 다시 살려야 우리 엄마 수술비를 당겨받을 수 있어. 이 버튼이 비상 전원 스위치일지도 몰라. 그래, 꽉 한번 눌러보자. 김철수는 눈을 질끈 감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벽면에 숨겨진 붉은 버튼을 깊숙하게 눌렀습니다. 버튼이 딸깍하고 들어가는 순간 웅장하고 둔탁한 기계음이 사무실 바닥 전체를 쿵쿵 진동시켰습니다. 김철수가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물러나 소리쳤습니다. 엄마야, 바닥이 왜 흔들리지? 지진이라도 난 건가? 아니, 저 거대한 복사기가 지금 혼자서 움직이고 있잖아.
성인 남자 5명은 합쳐놓은 듯한 거대한 복사기가 굉음을 내며 콘크리트 벽면의 일부와 완벽하게 맞물린 채 사르륵 안쪽으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열린 적 없던 틈새가 벌어지며 천장에서 묵은 먼지가 눈보라처럼 쏟아져 내렸죠. 회사의 공식 건물도면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늘하고 은밀한 통로가 김철수의 눈앞에 기적처럼 입을 벌렸습니다. 어두운 통로 안쪽에서는 신비로운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멍한 표정으로 쩍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을조렸습니다. 세상에, 벽이 통째로 열렸어. 우리 회사에 이런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고. 저 안에서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있어. 도대체 저 통로 끝에 뭐가 있길래 복사기로 문을 철저하게 위장해 놓은 거지. 당장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난 김철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푸른빛이 감도는 통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통로 끝에 다다르자 김철수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경악에 찬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엄청난 규모는 대체 뭐야? 숨쉬기 좋을 만큼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완벽하게 맞추고 있는 거대한 전산실이잖아. 저 수백 대의 거대한 철제 보관함들은 전부 회사 핵심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비들이야. 사람 심장 박동처럼 불빛이 쉴 새 없이 깜빡거리며 조용히 가동되고 있어. 지하 통제실에 있어야 할 메인 컴퓨터들이 왜 이 비밀의 방에 숨겨져 있는 걸까? 공간의 정중앙에는 어두운 방안을 압도하는 거대한 주 조종 책상이 왕좌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책상 위에 놓인 낡고 빛바랜 명패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선대 창업주 회장. 아, 회사를 맨바닥에서 일구어내신 전설적인 옛날 회장님 명패잖아. 그렇다면 이 공간은 선대 회장님이 훗날 임원들의 배신이나 회사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몰래 만들어둔 비밀 통제실이 분명해. 겉으로는 보이지 않게 회사 전체를 감시하려고 만드신 거구나. 김철수는 의자에 앉아 책상 중앙에 있는 최고 관리자 조종 컴퓨터의 전원을 조심스럽게 켰습니다. 웅장한 시자금과 함께 대형 화면에 복잡한 시스템 전체 구조도가 화려하게 떠올랐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중졸 학력이었지만 김철수는 기계와 시스템의 물리적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던 김철수의 두 눈이 놀라움으로 번쩍였습니다. 가만, 이 지도를 보니까 이건 단순한 옛날 컴퓨터실이 아니야. 회사 건물 전체의 통신망과 핵심 전력이 시작되는 가장 밑바닥, 즉 최초의 물리적 분배기랑 핏줄처럼 직접 연결되어 있어. 뿔이 그 자체잖아. 요즘 나오는 아무리 비싸고 복잡한 보안 프로그램이라도 이 기계 장치 자체가 쥐고 있는 절대적인 통제권은 절대로 막을 수 없어. 무조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비밀 접속 통로야. 김철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치솟아 올랐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강렬한 희망과 최지훈 과장에게 당했던 끔찍한 수모가 교차하며 두 주먹에 힘이 꽉 들어갔습니다. 최지훈 과장, 당신이 우리 엄마 목숨을 담보로 나한테 장난을 쳤지. 내가 오늘 밤 당신이 숨겨놓은 더러운 비리들을 이 방에서 모조리 파헤쳐 주겠어. 김철수는 양손의 관절을 꺾어 우두둑 소리를 내며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아무리 철통같이 막아놓은 보안 규칙이라도 기계적인 원리는 결국 다 똑같아. 겉으로 도는 껍데기 프로그램 암호를 풀려고 낑낑댈 필요가 없지. 기계 장치 자체의 권한을 강제로 가져오면 게임 끝이야. 선로 번호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
보안 확인 절차를 우회하는 샛길로 돌려버리자. 그리고 통신망 주소만 원래 주인이었던 것처럼 감쪽같이 속이는 거야. 김철수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니는 피아니스트처럼 마법같이 빠르고 경쾌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숫자와 명령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구형 보안 장치들이 하나둘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왔다.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승인 장벽만 부수면 이 거대한 회사의 모든 전산망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무조건 돈 구해서 수술받게 해줄게요. 열려라, 제발.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치는 순간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시스템이 완전히 개방되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최고 관리자 권한을 획득했다는 커다란 안내 문구가 떠올랐죠.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이 결연하고 단단해진 김철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매일 복사기 앞에서 벌레처럼 멸시받던 중졸 신입사원이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처절한 절박함 속에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지배자로 각성하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스터 시스템의 최고 관리자 권한을 확보한 직후입니다. 김철수는 거대한 메인 서버의 막강한 데이터 처리 능력을 자유자재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 모든 부서와 임원들의 은밀한 폴더들이 김철수의 모니터 화면에 일기장처럼 훤히 펼쳐졌죠. 광활한 정보의 바다를 유영하며 마우스를 움직이던 김철수가 화면 한 곳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혼잣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디 보자. 겉으로는 다들 깨끗하고 유능한 척하더니 뒤로는 온갖 구린내 나는 짓들을 다 하고 있었네. 법인 카드로 명품 가방 산 내역부터 자기 친척들 하청업체에 특혜준 것까지 아주 가관이야. 잠깐만. 이 폴더는 뭐지? 최지훈 과장 사본으로 된 은닉 폴더잖아. 다른 임원들 자료랑 다르게 유독 철통 같은 다중 암호가 겹겹이 걸려 있어. 도대체 뭘 숨겨놨길래 이렇게까지 기를 쓰고 막아둔 거지. 그래봤자 이 거대한 하드웨어 통제망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어. 서버 연산력을 전부 끌어와서 암호 무력화 스크립트를 돌려버리자. 김철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탁탁탁 치는 경쾌한 탁건음과 함께 단숨에 암호가 박살나고 굳게 잠겨있던 폴더가 활짝 열어젖혀졌습니다. 화면에 빼곡하게 떠오른 파일들을 하나씩 클릭해보던 김철수의 두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중장부잖아. 악덕 하청업체 김 사장 이름도 떡하니 적혀 있어. 지난 5년 동안 회사 자금을 수십억 단위로 유령회사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야. 세상에 이 엄청난 돈을 세탁해서 스위스 비밀 계좌로 꼬박꼬박 송금하고 있었네. 겉으로는 나한테 최저시급도 안 주려고 온갖 갑질과 폭언을 다하더니 뒤에서는 이런 더러운 도둑질을 꾸미고 있었어. 명문대 출신 엘리트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더니 속은 시궁창보다 더 썩어 있었잖아. 기가 차서 헛웃음을 짓던 김철수의 시선이 붉은색 글씨로 강조된 경찰 고발 기한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열어 내용을 확인한 김철수는 심장이 쿵 하고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서에는 이번 횡령 사건이 본사 감사팀에 발각될 경우를 대비한 꼬리 자르기 시나리오가 치밀하게 적혀 있었죠. 주먹을 꽉 쥔 김철수가 모니터를 부술 듯이 노려보며 이빨을 빠드득 갈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나를 비롯한 하청 계약직들 IP 주소를 조작해서 우리가 돈을 빼돌린 횡령범으로 몰아가겠다고. 내일 아침에 경찰에 우리를 산업 스파이로 고발할 서류까지 다
다 만들어 놨잖아. 애초부터 나한테 의료비 대출을 해줄 마음 따위는 티끌만큼도 없었어. 내일 아침 내가 밤새워 다한 재본 장부를 자기 횡령 증거 인멸에 쓰고 나를 경찰에 넘겨버릴 계획이었어. 우리 엄마 목숨이 당장 오늘 내일하는데 그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런 악마 같은 짓을 꾸며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사무실 한가운데서 최지훈 과장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김철수의 흔들리던 눈빛에서 서글픔과 절망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죠. 그 자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혹한 분노와 지능적인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가 심호흡을 깊게 내쉬며 거친 감정을 차분하게 억눌렀습니다. 최지훈 과장, 당신이 훔친 이 더러운 돈을 내가 빼내서 똑같은 쓰레기 도둑놈이 되지는 않겠어. 나는 내 정당한 권리를 찾아서 합법적으로 우리 엄마를 살릴 거야. 김철수는 사적 복수를 멈추고 회사의 인사 및 복지 전산망에 깊숙이 접속했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복지 규정들을 샅샅이 뒤지던 김철수가 마침내 찾던 것을 발견하고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찾았다. 임직원 및 협력사 긴급 의료비 전액 지원 제도. 하청 계약직도 직계 가족이 위급한 생명에 직면했을 때는 회사에서 수술비를 조건 없이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 이 악마 같은 자식? 우리가 이 혜택을 못 받게 하려고 시스템에서 하청 직원 4번으로는 아예 이 메뉴가 보이지 않게 접근 권한 자체를 고의로 차단해 버린 거야. 자기가 빼돌릴 돈 챙기느라 우리 가족들의 목숨줄을 끊어놓은 거라고. 분노를 머금은 김철수는 즉각 마스터 권한을 이용해 고의로 차단되어 있던 시스템 장벽을 강제로 부수고 정상화시켰습니다. 키보드를 거침없이 두드리며 최고 경영진에게만 허락된 긴급 자동 결제 프로세스를 가동했죠. 환자 이름 이영희, 지정병원 요양병원 원무과 공식 계좌번호 입력, 긴급 지원 요청 금액 5천만 원, 증빙 서류로 병원 진단서 파일 첨부 완료. 자, 이제 엔터 버튼만 누르면 돼. 엄마, 제가 돈 구했어요.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 중앙에 최고 경영진 긴급 의료지원금 결제가 승인되어 원무가로 송금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푸른색 안내창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합법적인 전자결제로 어머니의 수술 보증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입니다. 김철수는 모니터에 손을 대고 뜨거운 안도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닦아냈습니다. 안정을 되찾은 김철수는 다시 최지훈 과장의 불법 비자금 폴더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제 우리 엄마 살렸으니까 당신 차례야. 스위스 비밀 계좌 전산망에 침투해서 돈을 인출하지는 않겠어. 대신 당신이 평생 이 돈을 만질 수 없게 완벽한 지옥을 선물해주지. 김철수는 마스터 서버의 무한한 추적 우회 기능을 이용해 해외은행의 전산망에 소리 없이 침투했습니다. 최지훈 과장의 계좌 비밀번호를 무작위 알파벳과 기호가 섞인 100자리의 복잡한 배열로 완전히 바꿔버렸죠. 거기에 더해 계좌 자체에 영구 동결 조치와 접근 권한 영구 박탈 스크립트를 걸어버린 뒤 시스템을 깔끔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당신 돈 수십억은 이제 우주미아가 된 거야. 내일 로그인하려고 할 때 당신 표정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 비밀 공간을 나서기 전 김철수는 주머니에서 액정이 거미줄처럼 깨진 싸구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마스터 서버의 물리 라우터와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연동시키는 해킹 프로그램을 순식간에 코딩해서 휴대폰에 심어두었죠. 이제 이 낡은 휴대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손가락 하나로 회사 전체 시스템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원격 통제 환경이 완성됐어. 최지훈 과장, 내가 당신 숨통을 어떻게 조이는지 똑똑히 지켜봐. 김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빠져나와 벽면에 있는 붉은 버튼을 다시 꾹 눌렀습니다. 위잉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복사기가 콘크리트 벽면과 맞물려 돌아가며 원래 상태로 회전하여 굳게 닫혔습니다. 김철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정리하고 공구들을 보이지 않게 치우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가 해결되었다는 가슴 벅찬 안도감과 시스템 전체를 장악했다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김철수의 온몸을 뜨겁게 감쌌습니다. 자, 이제 최지훈 과장이 나를 고발하기 위해 시킨 이 수만 장의 장부들, 내 손으로 아주 깔끔하게 끝내주마. 불가능해 보였던 엄청난 분량의 수기 장부 스캔과 재본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김철수는 피가 맺혔던 손가락의 고통도 잊은 채 초인적인 기적의 속도로 복사기 세대를 동시에 통제하며 움직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빳빳하게 새 표지가 씌워진 재본 장부들이 최지훈 과장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보란듯이 척척 쌓여갔습니다. 어느덧 칠흑 같던 창밖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밝아오며 아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부의 제본을 끝낸 김철수가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닦아내며 거친 숨을 내쉬었죠. 그때 김철수의 낡은 스마트폰이 징징 울리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보낸 반가운 내용이 액정 화면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김철수 씨 회사 측에서 긴급 의료지원금 5천만 원이 방금 정상적으로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보증금 완납 확인되어 어머님은 지금 무사히 특수수술실로 이동하셨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수술을 진행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자를 확인한 김철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엄마 이제 살 수 있어.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꼭 다시 만나요. 한참을 흐느끼던 김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굳게 닫힌 최지훈 과장의 개인 사무실 문을 응시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김철수의 입가에 차갑고 서늘한 미소가 짙게 번져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창밖으로 눈부시고 따뜻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 선 김철수는 두 손을 모아 쥔 채 유리창 너머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죠.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어제까지 가득했던 죽음의 그림자가 거치고 평온한 핏기가 돌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어머니의 가슴팍을 보며 김철수는 참고 있던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담당 의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철수에게 다가와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김철수 씨, 어머님 수술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막혀있던 심장 혈관을 모두 완벽하게 뚫었고 불규칙하던 심장 박동도 정상 수치를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환자분 살리려는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회복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니까 내일 아침이면 바로 일반 병실로 모실 수 있을 겁니다. 회사의 긴급 의료지원금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보증금이 제 시간에 딱 맞춰서 입금된 덕분에 새벽에 최고의 의료진이 지체 없이 투입될 수 있었어요. 아드님이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는 분이신가 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김철수는 바닥에 닿을 듯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이렇게 다시 숨쉬고 살게 해주셔서 정말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평생 이 은혜뼈에 새기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우리 엄마 살려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가슴 벅찬 안도감이 김철수의 온몸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오후가 되어 회사 사무실로 복귀한 김철수는 창고에서 대걸레를 꺼내 들었습니다. 속으로는 거대한 시스템을 장악한 지배자였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주눅든 척 어깨를 잔뜩 움츠렸죠. 바닥을 닦고 있는 김철수 앞으로 최지훈 과장이 넥타이를 거들먹거리며 거만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지훈 과장이 코웃음을 치며 김철수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김철수, 너 어제 야근하다가 대출 못 받아서 무단으로 도망 안 가고 뻔뻔하게 출근을 다 했네. 내가 시킨 그 엄청난 수만 장의 장부 제본 일은 당연히 손도 못 대고 중간에 포기했겠지. 하긴 너 같은 중졸머리와 체력으로 그 복잡한 문서를 어떻게 하룻밤 만에 다 분류하겠어. 병원비도 못 구해서 아주 초상집 분위기일 텐데 여기서 청소나 깔짝거리고 있다니 진짜 한심하다. 약속대로 대출은 국물도 없으니까 당장 사원증 반납하고 쓰레기통 비운 다음에 짐 싸서 영원히 꺼질 준비나 해. 김철수는 바보처럼 해벌쭉 웃으며 허리를 굽히고 철저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과장님,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제본 작업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마쳤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밤을 새워서 끝냈으니 지금 바로 과장님 책상 위에 있는 서류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최지훈 과장은 헛소리하지 말라며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가다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책상 위에는 사람 키만큼 거대한 산더미 같은 장부들이 아주 가지런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최지훈 과장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 하나를 집어들고 겉표지를 매만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네가 정말 하룻밤 만에 이 거대한 산더미 같은 과거 장부들을 혼자 다 스캔하고 새 표지까지 씌워서 제본을 끝냈다고. 말도 안 돼. 이건 사람 손으로 절대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분량이잖아. 표지에 먼지 하나 안 묻어 있고 종이 모서리까지 칼같이 맞아떨어지게 제본을 완벽하게 해놨다고. 네가 무슨 공장 기계라도 된단 말이냐. 도대체 어떻게 혼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최지훈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최지훈 과장은 당황한 기색을 억지로 숨기며 서랍에서 중요 기밀 결제 서류 파일이 든 이동식 저장 장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신의 실적을 뻥튀기 하기 위해 교묘하게 수치를 조작한 가짜 문서였죠. 최지훈 과장이 김철수를 향해 서류철을 흔들며 화풀이하듯 윽박질렀습니다. 운이 아주 좋았군. 책상이나 똑바로 닦아. 난 지금 임원진 회의실에 들어가서 내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고 승진 도장을 받아야 하니까. 너같이 쓸모없는 계약직 쓰레기랑은 노는 물이 다르단 말이야. 최지훈 과장이 회의실로 향하자 김철수는 조용히 주머니 속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을 몰래 터치하며 마스터 서버 원격 조종 앱을 실행한 김철수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최지훈 과장, 지금부터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화려한 임원회의 무대를 제가 아주 성대하게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흘릴 식은땀이 아주 기대가 되네요. 김철수는 서버의 통신망 권한을 이용해 최지훈 과장의 개인 PC에서 회의실 프린터로 전송되는 문서 데이터 값을 실시간으로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모든 글자 코드를 투명한 백지 상태로 완벽하게 변환시켜 버렸습니다. 최고 경영진과 임원들이 둥글게 모여 앉은 엄숙한 대형 회의실입니다. 최지훈 과장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방금 인쇄한 두꺼운 서류 뭉치를
임원들 앞에 척척 내려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임원진 여러분, 이번 분기 우리 부서가 달성한 압도적인 핵심 실적 보고서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발로 뛰며 하청업체들을 쥐어짜서 만들어낸 피와 땀의 결과물입니다. 이 서류의 놀라운 수치들을 직접 보시면 제 능력이 회사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에 거표지를 넘기는 순간 회의실 안에는 싸늘한 정적이 맴돌았습니다. 참다 못한 전무이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로 거칠게 집어 던지며 호통을 쳤습니다. 최지훈 과장, 지금 우리 임원들 모아놓고 장난하는 겁니까? 서류에 잉크 한 방울 안 묻은 새하얀 백지를 수십 장 인쇄해서 나눠주고 도대체 뭘 보고하겠다는 거요? 회사가 당신 속굽 장난하는 놀이터인 줄 알아. 당장 이거 치워. 최지훈 과장이 사색이 되어 자신이 나누어준 종이들을 확인하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글자 하나 없는 새하얀 백지들만 수십 장 묶여 있었죠. 최지훈 과장의 이마에서 굵은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백지라니요. 아, 아닙니다. 분명히 제 컴퓨터에서 핵심 내용을 꽉 채워서 인쇄 버튼을 눌렀는데 회의실 복합기에 치명적인 전송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결코 임원님들을 상대로 장난을 친 게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제 개인 노트북 화면을 대형 텔레비전 모니터에 연결해서 파일 원본으로 직접 완벽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최지훈 과장이 변명을 늘어놓으며 허둥지둥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직접 대형 화면에 띄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우스에 손을 올리기도 전에 모니터 속 마우스 커서가 마치 귀신이라도 들린 듯 화면을 제멋대로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왜 이러지? 제가 마우스를 잡지도 않았는데 화면에 있는 화살표가 지멋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폴더가 마음대로 클릭돼서 열리고 중요한 업무 파일들이 전부 알 수 없는 기호로 잠기고 있어요. 제가 건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외부 경쟁사에서 우리 회사를 강력하게 해킹한 것 같습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급기야 해킹 변명조차 끝나기 전에 회의실 벽면에 달린 거대한 대형 스피커를 통해 최지훈 과장의 노트북에서 유치한 만화 주제가가 최고 볼륨으로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뽀롱뽀롱 뽀로로. 엄숙하던 회의실이 순식간에 유치원 재롱잔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뽀로로 노래에 임원들이 귀를 틀어막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최 과장, 당장 그 시끄럽고 유치한 만화 주제가 끄지 못해. 회사의 중대한 미래를 결정하는 신성한 회의실에서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자네는 이제 승진은커녕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줄 알아. 최지훈 과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며 전원 플러그를 벽에서 마구 뽑아댔습니다. 안 꺼집니다. 스피커 전원 플러그를 아예 뽑아버렸는데 노트북 배터리 전원 때문에 노래가 계속 최고 음량으로 흘러나옵니다. 전원 버튼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있어도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라 컴퓨터가 꺼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틀어놓은 게 아닙니다. 제발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임원 회의실 문 밖으로 신나는 뽀로로 노래가 복도 끝까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이 우스꽝스러운 대참사 광경을 목격한 일반 직원들과 이 대리는 벽에 붙어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이 대리가 배를 잡고 끄끄거리며 직원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와,
우리 최지훈 과장님 음악 취향 한번 진짜 독특하시네. 저 무서운 임원들 다 모아놓은 회의실에서 어린애들이나 듣는 뽀로로 주제가를 틀어버리다니 강심장 아니야. 맨날 우리 하청 직원들 벌레 보듯이 무시하고 막말만 해대더니 저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임원들한테 개장수처럼 혼나는 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기분이야. 이게 바로 사이다지. 직원들은 그동안 최지훈 과장에게 억눌려 당했던 서러움을 통쾌하게 보상받는 소소한 사이다를 만끽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임원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회의를 철저하게 망친 최지훈 과장이 노트북을 안고 자신의 사무실로 도망쳐 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최지훈 과장은 책상에 앉아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 내 노트북을 해킹한 거야? 혹시 내 비자금 장부도 들킨 거 아니야? 스위스 은행 계좌부터 당장 확인해 봐야겠어. 최지훈 과장이 손을 덜덜 떨며 비밀 브라우저를 열고 불법 비자금 계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중앙에는 무자비한 붉은색 경고창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100회 이상 오류. 해당 계좌 영구 동결 및 모든 접근 권한 영구 박탈 처리됨. 최지훈 과장이 화면을 긁어내릴 듯이 모니터에 얼굴을 들이밀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돈, 스위스 은행에 평생 숨겨둔 내 수십억이 어디로 간 거야? 하룻밤 새에 도대체 어떤 놈이 내 비밀번호를 다 바꿔버리고 계좌를 통째로 묶어버린 거지?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내가 하청업체들 피 빨아먹고 잠도 못 자면서 모은 내 전 재산인데. 당장 이 동결 풀어. 내 돈 돌려내란 말이야. 자신의 수십억 원이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증발했다는 공포에 질린 최지훈 과장은 손톱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모니터 앞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하듯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었죠. 유리창 너머로 걸레질을 하며 그 비참하고 처절한 최지훈 과장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김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김철수는 빗자루를 꽉 쥐고 속으로 쾌재의 환호성을 지르며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엄마 목숨으로 장난친 대가야. 평생 그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 발버둥 치며 고통스럽게 살아봐. 어느덧 저녁 6시 퇴근을 알리는 경쾌한 음악이 사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입사일에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정시 퇴근이라는 소박한 권리를 누리며 김철수는 가방을 맸습니다. 사무실을 나선 김철수는 회사 앞 꽃집에 들러 샛노란 프리지아 꽃다발을 풍성하게 샀습니다. 엄마, 이제 아프지 말고 나랑 진짜 꽃길만 걸어요. 평생 내가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드릴게요. 김철수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향긋한 프리지아 꽃다발을 가슴에 소중하게 품어 안았습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즐거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어머니가 기다리는 병원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지훈 과장은 스위스 은행의 거액 비자금 계좌가 영구 동결되고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가 누군가에게 완벽히 통제당했다는 사실에 극도의 편집증에 사로잡혀 버렸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밑이 숯처럼 시꺼멓게 파인 최지훈 과장이 짐승처럼 붉어진 눈으로 사무실을 배회했습니다. 자신의 책상 앞을 지나는 부서원들을 하나하나 매섭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쏘아보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최지훈 과장이 신경질적으로 서류철을 책상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부서 안에 분명히 내 컴퓨터를 엿보고 뒤통수를 친 더러운 쥐새끼가 숨어 있어. 내가 그놈을 반드시 찾아내서 뼈와 살을 분리해 버릴 테니까
다들 긴장하고 있어. 오전 업무가 끝나갈 무렵 최지훈 과장은 평소 막대한 뒷돈을 챙겨주며 호영호재하던 부패한 보안팀장 오 팀장을 인적이 드문 밀실로 은밀하게 불러들였습니다. 최지훈 과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엄청난 액수가 적힌 수표 뭉치를 꺼내어 오 팀장의 겉옷 안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최지훈 과장이 오 팀장의 두 손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듯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오 팀장, 아니 형님. 지금 내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게 생겼어. 누군가 내 컴퓨터에 침입해서 아주 중요한 해외 자금줄을 통째로 묶어버렸단 말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내 통신망을 다 뒤져서라도 이 건방진 침입자를 당장 찾아내줘. 형님 실력만 믿을게. 범인만 확실하게 찾아주면 이 돈 말고 2배, 아니 3배로 더 챙겨줄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오 팀장이 안주머니에 두툼한 수표 뭉치를 만지작거리며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오님,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대기업 본사 보안망을 10년 넘게 내 손바닥 위에서 쥐고 흔든 사람이야. 쥐새끼 한 마리 잡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쉽지. 회사 규정 다 무시하고 불법 접속 기록까지 싹 다 뒤져서 그놈 목줄을 아오님 발밑에 대령해 줄 테니까 발 뻗고 기다려. 오 팀장의 은밀한 지시를 받은 보안팀은 부서 내의 모든 인터넷 통신망과 전송 기록을 밤낮 없이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집요하고 불법적인 추적 끝에 마침내 오 팀장이 최지훈 과장의 개인 사무실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오 팀장이 땀에 흠뻑 젖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밀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찾았어.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심야 시간대에 부서 구석에 있는 낡은 공업용 복사기에 할당된 특정 IP 통로에서 회사 중앙 서버를 무단으로 뚫고 들어간 비정상적인 대용량 전송 기록을 완벽하게 포착했어. 누군가 그 버려진 고장난 복사기를 통해서 메인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했던 거야. 그날 밤 야근자 명부만 대조해보면 범인은 바로 튀어나오지. 그날 밤 어머니 수술비 대출을 미끼로 억지 야근 지시를 받아 해당 복사기를 단독으로 사용했던 유일한 인물은 바로 하청업체 계약직 김철수였습니다. 보고서의 정황을 확인한 최지훈 과장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화산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비자금을 동결시킨 배우가 다름 아닌 가장 무시하던 중졸 계약직 김철수임을 확신한 최지훈 과장이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김철수, 감히 그 중졸 하청업체 찌끄레기가 겁도 없이 내 뒤통수를 쳐. 병원비 빌려달라고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서 질질 짜던 그 버러지 같은 놈이 내 수십억 비자금 통장을 묶어버렸단 말이지. 내가 그놈을 당장 찢어 죽여버리겠어. 오늘 당장 그놈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테니까 보안 요원들 단단히 준비시켜놔. 최지훈 과장은 김철수를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산업 스파이이자 회사 돈을 훔쳐간 파렴치한 범죄자로 둔갑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돈으로 매수한 허위 증인들의 진술서와 조작된 방화벽 침입 증거 서류들을 일사천리로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퇴근 무렵 직원들이 모두 눈치를 보며 빠져나간 텅 빈 사무실에서 끔찍한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 팀장이 이끄는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청소를 하던 김철수의 양팔을 강제로 꺾어 붙잡고 방음 시설이 완벽한 지하실 구석의 낡은 회의실로 무자비하게 끌고 내려갔습니다. 의자에 강제로 앉혀진 김철수 앞으로 최지훈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최지훈 과장이 징역 10년은 좋게 살게 만들 두꺼운 조작 고발 서류들을
김철수의 얼굴에 폭력적으로 집어던졌죠. 날카로운 종이들이 김철수의 뺨을 베고 스쳐 지나가며 차가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최지훈 과장이 눈을 부라리며 김철수의 멱살을 틀어쥐고 이빨을 훤히 드러낸 채 악을 썼습니다. 김철수, 내 놈이 감히 나를 상대로 겁도 없이 장난을 쳐. 여기 네가 경쟁사에서 거액을 받고 우리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내 자금까지 훔쳐갔다는 명백한 증거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있어. 당장 내일 아침에 부패 경찰들에게 널 넘기면 넌 감옥에서 10년은 기본으로 썩게 될 거다. 내 놈이 훔쳐간 내 스위스 은행 계좌 동결 푼다고 당장 말해. 그 암호 당장 내놓으면 경찰 고발은 특별히 취소해 줄 테니까 당장 입 열어. 뺨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김철수는 흔들림 없는 서늘한 눈빛으로 최지훈 과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굳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대답도 하지 않는 김철수의 꼿꼿한 태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최지훈 과장이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잔인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래, 끝까지 독하게 버티겠다 이거지. 내 놈이 감옥에서 평생 썩는 건 안 무서워도 이건 좀 무서울 텐데. 사랑 요양병원 3층 VIP 특실 302호. 내 엄마가 며칠 전에 회사 돈으로 아주 비싼 수술을 받고 거기서 아주 평온하게 누워 계시지. 어머니의 병원 이름과 병실 호수가 정확히 불리자 얼음장 같던 김철수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리며 핏발이 섰습니다. 최지훈 과장은 보란듯이 김철수의 눈앞에서 악덕 하청업체 폭력배 조폭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크게 연결했습니다. 김 사장. 지금 당장 애들 몽둥이 들고 싹 다 풀어서 사랑 요양병원 302호 병실 앞을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지나가게 완전히 포위해. 그리고 내가 신호 주면 의사 간호사 다 때려 눕히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할망구 산소호흡기랑 생명유지 장치 모조리 뽑아버려. 아들이 더러운 불효자라서 늙은 엄마가 대신 끔찍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전해주고. 전화기 너머로 알겠다는 조폭들의 거칠고 흉악한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려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 희생한 어머니를 향한 반인륜적인 살인 협박에 김철수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분노로 폭발한 김철수가 괴성을 지르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최지훈 과장의 목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새끼, 우리 엄마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널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릴 거야. 당장 그 전화 끊어. 하지만 김철수의 손이 최지훈 과장의 목에 닿기도 전에 미리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오 팀장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일제히 덮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무자비한 몽둥이질로 김철수의 등과 허벅지를 잔인하게 짓밟고 후려쳤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져 붉은 피를 토하는 김철수의 등 위로 무거운 군화발들이 쏟아졌습니다. 오 팀장이 쓰러진 김철수의 주머니를 강제로 뒤져 마스터 서버와 연결된 핵심 무기인 낡은 스마트폰과 사원증을 무자비하게 빼앗아 버렸죠. 최지훈 과장이 피투성이가 된 김철수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오 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오 팀장, 이 쓰레기 새끼 내일 아침 우리가 돈으로 매수한 경찰들 올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지하 창고에 짐짝처럼 처박아 둬. 쥐새끼들 우글거리는 곳에서 밤새 공포에 떨게 만들면 내일 아침에는 제 발로 계좌 암호를 술술 불게 될 거야. 오 팀장과 보안 요원들은 의식을 잃어가는 상처투성이의 김철수를 질질 끌고 엘리베이터조차 닿지 않는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좁고 냄새나는 폐기물 창고에 김철수를 짐짝처럼 던져 넣었죠. 육중하고 녹슨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 사람 주먹만한 쇠사슬 자물쇠를 철컹 채우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차갑고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에 웅크린 김철수는 온몸의 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늙고 병든 어머니가 흉악한 폭력배들에게 둘러싸여 공포에 떨고 있을 생각에 뼈를 깎는 듯한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김철수는 부러진 손가락으로 차가운 바닥을 미친 듯이 치며 짐승 같은 절망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바보 같아서 놈들에게 당했어요. 우리 엄마 어떡해. 제발 누가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 처절한 순간 창고 천장 구석에 뚫린 작은 환풍구 틈새로 희미하고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어 김철수의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을 올려다보는 순간 김철수의 눈빛에 맺혀있던 뜨거운 눈물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절망과 슬픔은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무서운 살기가 깃든 압도적인 복수심이 차올랐죠. 김철수가 피 묻은 입술을 꽉 깨물며 어둠 속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비자금 묶어두는 정도로 당신들 숨통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한 내가 너무 물렀어. 당신들은 인간의 탈을 쓴 진짜 악마들이야. 내일 아침 당신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이 회사의 모든 권력과 돈을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갈기갈기 찢어발겨주마. 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최지훈 과장과 부패한 쓰레기 무리들의 숨통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대한 반격을 시작하겠어.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김철수의 두 주먹이 터질 듯이 팽팽하게 쥐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폐기물 창고 안 차가운 바닥을 더듬던 김철수의 손끝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찔렸습니다. 녹이 짙게 슬어있는 작고 낡은 옷핀 하나였죠. 하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어. 이걸로 충분히 나갈 수 있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천재적인 손재주를 가진 김철수는 피투성이가 된 손가락으로 옷핀을 곧게 펴서 육중한 쇠사슬 자물쇠 구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눈을 감고 손끝에 미세한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자물쇠 내부의 핀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맞춰 나갔습니다. 찰칵! 단 1분 만에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굳게 잠겨있던 자물쇠가 마법처럼 툭 하고 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철문을 밀고 나온 김철수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어두운 복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건물의 모든 도면과 사각지대를 이미 머릿속에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순찰을 도는 보안 요원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기둥 뒤나 청소 도구함 안으로 절묘하게 몸을 숨겼죠. 야, 그 지하에 가둬둔 하청놈 진짜 괜찮은 거냐? 팀장님이 아주 반 죽여놨던데. 신경 꺼. 어차피 아침에 서장님 라인 경찰들 오면 쥐도 새도 모르게 넘어갈 놈이야. 보안 요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대화를 들으며 김철수는 이빨을 꽉 깨물고 인적이 끊긴 부서 사무실로 무사히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익숙한 솜씨로 공업용 복사기의 철제 뒷판 커버를 맨손으로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벽면에 숨겨진 붉은 버튼을 가격하듯 강하게 누르자 거대한 기계가 굉음을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죠. 틈이 벌어지자마자 재빠르게 몸을 날려 비밀 서버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굳게 닫힌 완벽한 밀실 안에서 물리적 루트가
직접 연결된 마스터 터미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상처난 손등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키보드가 부서질 듯 무서운 속도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최지훈 과장, 오 팀장. 당신들이 지배하던 이 알량한 왕국이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건물 전체의 디지털 인프라를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두는 무자비한 적대적 장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내 통신망에 침투하여 부패한 오 팀장과 보안팀 전원의 서버 접근 권한을 영구적으로 삭제해버렸습니다. 이어서 사옥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종합보안 통제실의 모든 전자 시스템을 원격으로 해킹했죠. 자, 이제 당신들이 갇힐 차례야. 그 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어봐. 통제실의 모든 두꺼운 방화문과 전자문이 쾅 소리를 내며 동시에 굳게 닫히고 잠겨버렸습니다. 내부에서 오 팀장이 당황하여 무전기에 대고 악을 쓰는 소리가 시스템을 통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아, 문이 왜 갑자기 다 잠긴 거야? 당장 비상전원 켜. 문 열어. 내 권한으로 시스템 접속이 왜 안 되는 거냐고. 부패한 보안 요원들은 그들 자신이 지배하던 구역에 역으로 완벽하게 감금당해 버렸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김철수는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 주변의 방범용 카메라들을 모조리 해킹했습니다. 화면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병원 VIP 특실 복도를 서성이는 흉악한 조폭들의 위치와 무장 상태가 선명하게 잡혔죠. 우리 엄마 털끝 하나 건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싹 다 쓸어버려 주마. 즉시 위치 추적이 절대 불가능한 IP 우회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경찰 특공대 상황실 메인 서버에 흉악 수배범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병원을 불법 점거하여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초긴급 구조 요청을 발송했습니다. 상황실 수신 완료. 전 병력 즉시 사랑 요양병원으로 출동하라. 무장 테러범들이다. 경찰 통신망을 도청하며 특공대가 무장하고 출동하는 무전 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짧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 8시 50분 출근하는 수많은 임직원들로 붐비는 웅장한 본사 1층 로비입니다. 최지훈 과장은 돈으로 매수한 부패한 담당 형사와 함께 로비 한가운데에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수갑을 찬 채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죠. 형님, 그 하청업체 찌끄레기 놈 얼굴꼴이 아주 볼만할 겁니다. 제 비자금 건드린 대가로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테니까 서해 데려가시면 확실하게 더 밟아주십시오. 형사가 껄렁하게 웃으며 최지훈 과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쇼, 과장님. 내가 확실하게 산업 스파이로 조석 꾸며서 10년은 감방에서 못 나오게 묶어둘 테니까 나중에 사례나 섭섭지 않게 챙겨주쇼. 정확히 오전 9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모여있는 로비 벽면의 초대형 전광판이 갑자기 치지직 소리를 내며 까맣게 꺼졌습니다. 동시에 사내의 모든 엘리베이터 스크린과 전 직원의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 화면도 일제히 블랙아웃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걸음을 멈추었고 거대한 로비에는 기괴하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야, 정전인가? 서버가 다운됐나 봐. 딱 1초 뒤 꺼져 있던 모든 화면이 눈부신 빛을 뿜어내며 동시다발적으로 켜졌습니다. 화면 가득 최고급 룸살롱에서 양주잔을 부딪히며 파티를 벌이는 최지훈 과장과 악덕 하청업체 김 사장의 고화질 영상이 필터링 없이 생생하게 송출되기 시작했죠. 김 사장, 이번에 우리 회장님 눈먼 돈 100억 시원하게 빼돌린 거 축하해.
늙은 구렁이 같은 임원 새끼들 아무것도 모르고 내 실적이라고 박수치는 꼴 봤어야 하는데. 건배.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을 자축하며 최고 경영진을 조롱하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충격적인 영상에 이어 화면이 까맣게 변하더니 어젯밤 지하실 회의실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이 건물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고음질로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 요양병원 302호. 내 엄마 산소호흡기랑 생명유지장치 모조리 뽑아버려. 아들이 더러운 불효자라서 늙은 엄마가 대신 끔찍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전해주고. 악마처럼 낄낄거리는 최지훈 과장의 살인 협박 목소리에 로비에 있던 수백 명의 직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최 과장님 미친 거 아니야. 하청 직원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조폭을 보냈다고. 완전 살인마잖아. 횡령도 모자라서 사람 목숨까지 건드리다니. 저건 진짜 인간 쓰레기야. 뒤이어 모니터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며 최지훈 과장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비밀 계좌 이체 내역과 횡령 금액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습니다. 거기에 오 팀장과 보안 요원들에게 건넨 추악한 뒷돈 뇌물 리스트까지 빠짐없이 등장했죠. 가장 압권인 것은 이 모든 증거자료 파일들이 금융감독원 비리신고 센터와 국내 모든 주요 언론사 제보 게시판으로 자동 전송 완료되는 시스템 화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끔찍한 범죄 행각이 전 직원과 세상 앞에 발가벗겨지듯 드러나자 최지훈 과장은 사색이 되어 비틀거렸습니다. 아, 아니야. 저거 다 조작된 거야. 딥페이크라고. 당장 저 방송 끄란 말이야. 최지훈 과장이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안내 데스크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데스크 위에 있는 컴퓨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스피커 전원 케이블을 무작정 다 뽑아대며 발악했죠. 도대체 왜 안 꺼지는 거야? 관리자 권한으로 시스템 당장 셧다운 시켜. 하지만 메인 서버실의 절대적인 하드웨어 통제망에서 뿜어져 나오는 송출을 겉핥기식 전원 차단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부수며 난동을 부리던 최지훈 과장은 결국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경멸과 혐오가 가득 담긴 멸시 어린 시선으로 자신을 쓰레기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로도 도망칠 곳 없는 완벽한 파멸의 늪에서 최지훈 과장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끔찍한 진실이 폭로된 직후 사내 로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태를 지켜보던 부패 형사는 쏟아지는 명백한 증거 영상에 기겁하며 최지훈 과장에게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최지훈 과장이 부패 형사의 옷깃을 붙잡고 발악하며 애원했습니다. 김 형사님, 지금 저 배신하시는 겁니까? 제가 뒤로 챙겨드린 수표가 얼만데 당장 저 하청업체 놈 잡아넣으라고요. 저 전광판 다 가짜니까 빨리 수갑 채우란 말입니다. 부패 형사는 최지훈 과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아이고, 저는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사람을 단단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길을 물어보러 온 사람일 뿐이니 저한테 이러지 마십시오. 그때 시민들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들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 반장이 발버둥치는 최지훈 과장의 양팔을 꺾어 등 뒤로 제압하고 차가운 수갑을 철컹 채우며 호통을 쳤습니다. 최지훈 과장,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규모 횡령, 그리고 살인 교사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이 돈으로 매수한 오 팀장과 보안 요원 일당들도
방금 지하실 밀실에서 전원 검거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장 서로 연행해. 같은 시각 비밀 서버실에 앉아 있던 김철수는 모니터를 통해 요양병원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완전 무장을 한 경찰 특공대가 요양병원 VIP 특실 복도로 순식간에 진입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흉기를 들고 있던 깡패들을 단숨에 일망타진하고 어머니가 누워 계신 병실의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죠.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을 푼 김철수는 의자에 기대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경찰 특공대가 조폭들을 다 잡았어요. 우리 엄마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회복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해결했어요. 사내 로비에서 전대미문의 거대한 비리 폭로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보고받은 대기업 회장과 최고 경영진들이 다급하게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김철수는 스스로 거대한 공업용 복사기 뒤에 서버실 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김철수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선 임원진들은 전설로만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창업주의 물리적 루트 서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거대한 통제 데스크와 시스템 아키텍처 화면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놀랍군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전설 속의 물리적 백도어 서버실이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니요. 게다가 이 복잡무쌍한 하드웨어 통제망을 당신 혼자서 다 해독했다는 말입니까? 김철수가 허리를 정중하게 굽히며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하청업체 신분으로 임의로 시스템에 접속한 것은 100번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늙고 병든 어머니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악질적인 횡령범 최지훈 과장을 막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장악한 뒤에도 회사의 정당한 임직원 긴급 의료 지원 제도만을 가동했을 뿐 범죄자들의 사적인 비자금은 단 1원도 건드리지 않고 모두 동결시켜 두었습니다. 회장은 현존하는 최고의 IT 전문가들도 손을 대지 못해 수십 년간 방치했던 이 거대한 시스템을 뚫어낸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중졸 하청 직원이 사내 규정에 맞게 합법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죠. 즉각 회사 최고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낡은 점퍼 차림 그대로 단상에 올라선 김철수는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보안망은 외부 침입에는 강력하지만 내부의 물리적 우회 접속에는 완전히 눈이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지훈 과장과 오 팀장은 바로 이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하청업체와 결탁해 장부를 조작하고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구상한 새로운 시스템 개편안은 내부 결제망의 모든 교차 검증을 물리적 서버 단위와 실시간으로 연동시켜 이러한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김철수의 천재적인 브리핑과 사적 횡령 대신 정당한 제도만을 가동해 위기를 넘겼다는 높은 도덕성의 회장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 책임자를 향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인사 책임자는 내 말을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 회사에 이렇게 엄청난 인재가 숨어 있었는데 시대착오적인 학력 제한 규정 때문에 복사기나 돌리게 만들었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모든 학력 제한 사규를 전면 폐기하고 오직 능력 중심의 채용으로
사내 제도를 완전히 뒤엎으세요. 며칠 후 법원 대법정에서는 거대한 심판이 열렸습니다. 엄숙한 표정의 판사가 피고인석에 선 최지훈 과장과 오 팀장을 향해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최지훈과 오 팀장 등은 자신의 우월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고 무고한 하청 직원의 생명을 담보로 끔찍한 살인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마땅합니다. 이에 피고인 최지훈에게 징역 20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며 불법 은닉한 전 재산의 몰수를 명합니다. 또한 동종업계에서의 취업을 영구적으로 박탈합니다. 죄수복을 입은 최지훈 과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처절한 파멸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철수의 인생은 완벽하게 뒤바뀌었습니다. 하청 계약 측에서 곧바로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압도적인 능력을 인정받아 본사 사이버 감사본부의 총괄 책임자로 초고속 파격 승진을 이루어냈습니다. 회사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화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김철수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김철수를 무시하며 투명 인간 취급하던 정규직 동료들이 허리를 굽혀 진심 어린 존경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몰래 김철수를 응원했던 이 대리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다가와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철수 본부장님, 아니 총괄 책임자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책임자님 처음 뵈었을 때 파쇄기 고치시는 모습 보고 그 엄청난 천재성을 진작에 알아봤다니까요. 앞으로 저희 부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수가 환하게 웃으며 이 대리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대리님. 제가 힘들고 멸시받을 때 유일하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셨던 분이 바로 이 대리님이십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십시오. 몇 달의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 수속을 밟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김철수는 깔끔한 최신형 세단을 직접 몰고 요양병원 앞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생기가 가득 돌았습니다. 김철수는 정당한 임원금 연봉으로 마련한 채광 좋은 넓고 깨끗한 새 아파트로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어머니가 감격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철수야, 내 새끼. 못난 애미 만나서 평생 험한 일만 하고 고생만 시켰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꿈만 같구나. 엄마는 이제 당장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하고 고맙다. 김철수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부여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슬픈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세요. 엄마가 곁에 계셨기에 제가 그 모진 수모를 다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평생 행복하게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아프지 마시고 제 곁에 오래오래 계셔만 주세요.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먼지 구덩이 속에서 억지로 복사기만 돌리던 비루한 하청업체 청년이었습니다. 특유의 착한 심성과 숨겨진 천재성을 폭발시키며 거학을 완벽하게 물리쳤죠. 자신의 소중한 가족과 회사를 지켜낸 완벽한 영웅으로 거듭난 김철수의 이야기는 가슴 벅찬 감동과 통쾌한 환호 속에서 눈부신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학력과 배경만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던 악질 상사가 결국 자신이 쳐놓은 덫에 빠져 파멸하는 모습에서 시원한 통쾌함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 없던 중졸 신입사원 철수가 그 지옥 같은 수모를 견딜 수 있었던 건 오직 병든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 덕분이었습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족을 지켜낸 그 따뜻한 마음과 용기가 기적처럼 낡은 복사기 뒤에 비밀 공간을 열어준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불공평해 보여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선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빛나는 보상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철수에게 찾아왔던 것 같은 눈부신 기적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